새벽 2시 서울 강남. 폭설이 내리는 밤입니다. 온도계는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죠. 이런 날 누가 배달 주문을 할까 싶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이야기예요. 치킨 한 마리 주문했는데요. 전화기 넘어 배달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5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정상인 나라가 있거든요.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그냥 배달이 아니라 미래 시스템으로 봤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박지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보고 단순히 빠르다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복잡성이 숨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 복잡한 아파트 단지, 끊임없이 변하는 교통 상황까지 이 모든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최적화하는 시스템이 바로 한국의 배달이에요. 박지우는 이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발견이 결국 우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배달은 속도 그 자체입니다. 한강 피크닉존은 기본이고 등산로 중간, 옥상 파라솔 아래까지도 정확히 찾아가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건물의 구조를 파악하고 고객 성향을 이해하며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타이밍까지 감각적으로 계산하는 베테랑 배달원들이 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은 사실상 살아있는 슈퍼컴퓨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기 아파트 102동 가려면 후문으로 들어가야 해요. 정문은 경비실에서 체크하거든요. 비 오는 날엔 그 골목 피해야 합니다. 물이 고여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요. 저녁 7시쯤엔 그 건물 엘리베이터가 붐비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더 빨라요. 이런 정보들이 배달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축적되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누구도 이걸 기술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냥 빠르네 하고 넘어갔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배달 시스템은 없습니다. 뉴욕의 맨해튼도, 도쿄의 시부야도, 런던의 금융가도 서울만큼 복잡하고 빠른 배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겼죠. 아, 한국 사람들은 참 급해. 이렇게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급함 이상의 것이 있었어요. 도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거대한 알고리즘이 숨어 있었던 거죠. 배달원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센서였고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데이터였습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었죠. 박지우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걸 시스템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그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박지우는 게임 기획자였습니다. 대기업 게임 회사에서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번아웃이 왔어요. 끝없는 야근, 변덕스러운 기획 변경, 그리고 실제로는 재미없는 게임들. 그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좀 쉬면서 뭘 할지 생각해보자.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생활비가 필요했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배달 아르바이트였죠. 처음엔 단순했어요. 몇 달만 하다가 다른 일 찾으면 되겠지. 그런데 배달을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자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이거 너무 체계적인데? 각 건물마다 패턴이 있었어요. 동선에도 규칙이 있었고 주문 타이밍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날씨 변수까지 고려하면 거의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게임 기획자였던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였습니다. NPC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맵의 최적 경로를 찾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잠깐, 이건 그냥 배달이 아니야. 이건 실시간 전략 게임이야. 그는 스마트폰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건물에서 어느 시간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어떤 날씨에 어떤 음식이 잘 팔리는지, 교통 상황에 따라 어떤 루트가 최적인지. 배달 오토바이는 그의 모바일 실험실이 되었어요. 동료 배달원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봤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꼼꼼히 적어? 하지만 점점 그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죠. 오늘 비 온다고 하니까 찜닭 주문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저녁 6시쯤 되면 저 오피스 건물에서 야식 주문 터질 겁니다. 정확했어요.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GPS 좌표, 교통량 패턴, 스마트폰 가속도계 데이터, 날씨 정보, 고객 반응 시간. 6개월 만에 박지우는 수십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제하고 분석하고 모델링해서 만든 게 바로 스마트 딜리버리 시스템이었어요. 단순한 배달 앱이 아니었습니다. 배달원 각각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AI 기반 배달 네트워크 운영 체계였죠.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했어요. 먼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합니다. 현재 교통 상황, 날씨, 주문 패턴, 각 배달원의 위치와 상태까지. 그 다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최적의 배달 경로와 배달원 배정을 계산하죠. 김 씨는 복잡한 아파트 단지에 강하니까 이 주문을, 이 씨는 오토바이 운전이 빠르니까 거리가 먼 이 주문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은 계속 학습했습니다. 배달이 완료될 때마다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예측의 정확도를 높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배달이 가능해졌어요. 연료비는 30% 절약되었고 배달원들의 스트레스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고객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죠. 이상해. 요즘 배달이 왜 이렇게 빨라? 배달원분이 길을 정말 잘 아시네요. 박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야. 이건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지능이야. 데이터를 더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패턴들이 나타났어요. 비가 오는 날엔 찜질방 근처에서 치킨 주문이 급증했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실내 운동시설 주변에서 샐러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시험 기간엔 대학가 근처에서 야식 주문이 폭증했죠. 이런 패턴들을 미리 예측해서 배달원들을 적절히 배치하면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도시 전체의 배달 흐름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자신의 시스템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국내 투자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배달 앱이 또 필요해요. 이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다 있는데 그냥 조금 더 빠른 배달 앱 아닌가요? 해외 피치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치킨 배달이 무슨 테크냐? 한국 특수 상황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선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비웃음, 거절, 무시. 박지우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더 확신했죠.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지능이야. 그는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밤낮 없이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분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지우야,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 찾아봐. 배달로 뭘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박지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이 단순히 배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물류, 교통, 응급 서비스, 심지어 도시 계획까지 실시간으로 복잡한 변수들을 처리하고 최적화하는 이 기술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배달앱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고개를 저었고, 기술자들은 치킨 배달이라고 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박지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언젠가는 이 기술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3년 겨울, 박지우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보고 그는 깜짝 놀랐어요. 내서 거부.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진짜였어요. NASA 제트추진연구소 JPL에서 보낸 공식 연락이었습니다. NASA는 화성 드론 물류 최적화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화성 표면에서 드론들이 효율적으로 물자를 배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는데 기존의 알고리즘들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화성의 환경은 극도로 복잡했어요. 예측 불가능한 날씨, 험준한 지형, 제한적인 통신 환경. 그런데 NASA의 연구진들이 박지우의 논문을 발견했던 거죠. 서울의 배달 최적화 알고리즘. 이거 우리가 찾던 해답일 수도 있겠는데 NASA 박사들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서울의 복잡성은 화성 표면보다 오히려 더 난이도가 높은 시뮬레이션 환경이었거든요. 서울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수천 개의 건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교통 상황이 초단위로 변합니다. 게다가 기상 조건, 사회적 이벤트, 개인의 행동 패턴까지 모든 게 변수예요. 화성은 어떨까요? 사람은 없지만 지형이 험준하고 날씨가 예측하기 어렵죠. 하지만 변수의 종류와 복잡성으로 따지면 서울이 훨씬 어려웠어요. 서울에서 15분 안에 배달이 가능하다면 화성은 문제가 아닙니다. NASA 연구진의 말이었어요. 박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의 기술을 NASA에서 먼저 알아봐 준 거였죠. NASA 제트추진연구소에서 박지우의 알고리즘은 인간적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최적화 기술로 극찬받았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단순한 수학적 최적화가 아니라 인간의 직관과 경험을 데이터화한 것입니다. NASA의 한 박사가 설명했어요. 기존 알고리즘들은 완벽한 정보를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완전한 정보로 즉석에서 판단해야 하죠. 박지우 씨의 시스템은 바로 그 부분을 해결했어요. 서울 배달원들의 노하우가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 골목은 비 오면 위험해. 저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느려. 이 시간대엔 이 길이 막혀. 같은 경험적 지식들이 모두 데이터로 변환되어 있었거든요. NASA 팀은 이 기술을 화성 환경에 적용해 봤습니다. 화성 드론들이 물자를 배송할 때 지형의 위험도, 바람의 세기, 통신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고려해서 최적 경로를 계산하는 거였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 시스템 대비 효율성이 40% 향상되었고 위험 상황 발생률은 60% 감소했어요. 서울보다 복잡한 곳은 없습니다. NASA 프로젝트 매니저의 말이었어요. 뉴욕, 도쿄,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봐도 서울만큼 복잡하고 역동적인 도시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복잡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박지우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만든 건 단순한 배달 시스템이 아니라 복잡계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범용 알고리즘이었던 거죠. 6개월간의 테스트 끝에 드디어 NASA와의 공식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박지우의 알고리즘은 화성 드론 시스템에 탑재되어 실제 미션에 사용될 예정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박지우는 감격했습니다. 치킨 배달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우주에 도달한 순간이었거든요. 미스터 파크, 당신의 기술이 인류의 화성 탐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NASA 국장의 말이었어요. 박지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치킨을 배달한 게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거야.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도시라는 복잡계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가 이제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었죠. 박지우는 서울로 돌아와서 동료 배달원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형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화성에 간대요. 뭔 소리야? 치킨 배달하는데 화성은 무슨? 진짜예요. NASA에서 우리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해요. 처음엔 믿지 않던 배달원들도 점차 놀라워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우주 기술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자부심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우주 기술자였던 거네. 맞아요. 형들은 이미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박지우는 확신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적용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해결한 건 단순한 배달 문제가 아니라 복잡계 최적화라는 인류의 근본적 과제였다는 걸 말이죠. NASA 계약 이후 박지우의 시스템은 급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의료, 군수물자, 재난구호 시스템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어요. 먼저 서울 119 시스템에 도입되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가까운 병원과 구급차를 실시간으로 매칭하고 교통 상황을 고려한 최적 경로를 제공했죠. 결과적으로 응급의료 대응 시간이 평균 8분 단축되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의 증언이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8분이란 시간은 생과 사를 가르는 차이였거든요.
전방 부대 보급 시스템에도 적용되었어요. 산악 지형의 복잡한 보급로에서 물자를 효율적으로 배송하는 것은 항상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박지우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보급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죠. 민간 배달 노하우가 군사 작전에 이렇게 유용할 줄 몰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충청 수해 지역의 긴급 구호 활동이었습니다. 2024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충청도 일대가 물에 잠겼을 때 박지우의 시스템이 구호 물자 배송을 담당했어요. 침수 지역, 도로 상황, 대피소 위치, 주민 수요 등 복잡한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가장 효율적인 구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덕분에 구호 활동 속도가 기존 대비 50% 빨라졌죠. 유엔은 이 성과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우의 기술을 글로벌 재난 대응 표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의 배달 기술이 전 세계 재난 대응 시스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 청 UN OCHA 대표의 발표였어요. 박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건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생명 시스템이었다는 걸 말이죠. 어느 날 길에서 만난 배달원이 박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일이 훨씬 쉬워졌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박지우는 웃었어요. 치킨 배달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미래였습니다. 지금 박지우의 시스템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달, 의료, 재난구호, 군사, 우주 탐사까지 적용 분야는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가장 뿌듯해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의 배달원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경험이 세계를 바꾸는 기술이 되었구나. 그들의 깨달음이 박지우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어디서 시작되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있어요. 박지우의 철학입니다. 치킨 배달에서 시작된 작은 관찰이 결국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지우의 시스템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엔 뭘 배달하게 될까요? 박지우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마도 꿈이겠죠. 인류의 꿈을 우주 끝까지 배달하는 거랍니다. 끝.